네, 오늘의 핫한 종목 왜 이럴지 궁금한 종목들에 대한 그 궁금증을 해소해드리는 실전 종목 토론방 시간입니다. 와우넷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난 금요일에 강하게 올라섰기 네. 때문에 오늘은 다소 지수도 쉬어가고 외국인도 하루 만에 다시금 매도로 전환하긴 했지만 역시 개인의 매수가 시장을 받쳐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안에서 종목들 오늘 특히나 남북 경협주들이 굉장히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현대 로템의 종목 토론방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현대 로템을 필두로 해서 특히나 철도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폭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무려 22% 현대 로템이 급등을 하고 있고 대아티아이가 또 27%까지 급등을 하면서 상한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현대로템 종목 토론방에서 또 어떤 이야기들 나누고 있는지 찾아가 보도록 할까요? 남북철도 재추진 소식에 예타 면제까지 이거는 정부가 무조건 한다는 의지다. 여당의 이런 총선 압승 소식과 더불어서 남북 경협주들이 움직였었고 오늘 같은 경우는 확실히 남북철도 이런 산업에 대한 재추진 소식이 전해지면서 더 탄력을 받고 있어요. 철도 관련주들은 이 소식과 더불어서 조금 더 힘을 받을 수 있을까요? 더 탄력 있게 좀 움직일 수 있죠. 사실 우리가 현재 야당에서는 또 반대할 빌미가 좀 없는 것이 또 강남 갑에서는 또 당선이 또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반대에 대한 부분 자체가 쉽게 뚜렷하게 나오긴 조금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네. 네. 지금 여기에 또 한미 이런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라면서 계속해서 좀 대화의 창에 이런 여지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자 현대로템 22층 오나요? 지금 22,000원 선에서 기다리고 계신 것 같은데 427 판문점 선언대까지 들고 있으면 될까? 딱 그때가 좀 이슈가 있는 때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들고 있어도 되나? 아니면 32층 오나요? 여기 보면 22층 오나요? 32층 오나요? 뭐 40층 오나요? 이 얘기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4만 로템 기대하는 건 오바인가? 라고 하셨는데 지금 17,000원 선인데 4만 로템까지 기다리시는 분은 글쎄 과한 기대인가요? 4만 로템이면 4만 원. 그렇죠. 4만 원이죠. 4만 원. 일단은 좀 더 기대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밑에부터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2만 원대 돌파를 하는지 여부를 보고 난 다음에 생각해도 늦지 않다는 말씀까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북주 이제 다시 철도가 대장인가? 확실히 철도 사업에 대한 추진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오늘은 철도 관련주를 급등을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뭐 아난티가 상한가를 가기도 했고요. 사실 오늘 전반적으로 다 오르는데 확실히 철도가 가장 탄력적일 것이다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철도 관련 얘기가 나오면 이 현대로템이 움직이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지하철 뭐 SOC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면 그때 다원시스 종목이 움직인다는 걸 그걸 먼저 구분을 하셔야 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오늘 이슈가 나왔던 것이 남북 철도에 대한 재추진 소식이었고 그 동해 북부선에 대한 예비 타당성 면제 계획에 대해서 강세를 현재 보이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이제 보면 동해 북부선이라고 하면 그 라인을 따라 가지고 백두대간 옆에 그 라인을 따라서 올라가는 그 철도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를 했던 것이 이 북한의 동해 쪽의 절격은 대단하다. 이런 것들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했을 때는 상당한 수요가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일전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좋은 편지를 받았다라는 얘기도 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주가적인 부분의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정도 뉴스가 나올 정도면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조금 더 이슈가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이슈가 후발주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다만 우리가 조금 봐야 되는 것은 이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자리 같은 경우에는 하락에 대한 반등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현대로템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타의 종목군들도 마찬가지로 뭐 DRTI라든지 DOA의 이런 종목군들도 하락에 대한 반등 추이가 현재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항상 올라갈 때마다 상당한 저항 구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보면 4만 원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가 꾸준하게 하락을 하면서 현재까지 8,700원까지 내려왔는 부분이고 그럼 여기에 대한 반등 파동이 나타난다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앞에서 상당한 지금 저항 구간을 보였고 있던 이런 장기평에 대한 부분 자체를 어떤 식으로 돌파를 해서 올라갈 것인가. 이것을 한 번만에 돌파해서 올라가는 것은 가히 힘들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지금도 오늘도 보면
단기 고점 시그널이 지금 뜨고 있거든요. 이 말은 단기적으로 상당히 지금 과하게 올랐다는 말이 되겠죠. 이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지금부터는 상당히 살 기회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가급적이면 이런 뉴스로 인해서 추격 매수는 조금 자제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항상 보면 좀 더 하락을 했을 때 그런 관점에서 좀 더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주가 추이 잠깐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더 갈 수 있기는 한데 네. 단기 급등은 다소 어렵죠. 부담스럽다라는 네. 거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가더라도 또다시 상단에 보면 상당한 매물권역이 많습니다. 맞아요. 계속적으로 네. 첩첩산중이라고 좀 보시는 게 맞고요. 그러면 이것이 그냥 막 치고 올라간다기보다는 제가 판단할 때는 상단에 있는 이 2만 원대가 보이는데요. 이런 자리 자체가 한 번에 대한 저항 구간으로 좀 작용할 수 있겠고요. 만약에 매수 밴드로 가담해서 한번 본다면 저는 오히려 하단에 16,000원 밑으로도 분명히 기회가 올 수 있을 거라 보거든요. 그런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매수를 하는 전략. 그리고 만약 뭐 4만 원짜리라든지 뭐 4만 5천 원짜리 아니면 3만 원짜리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은 1,000원, 2,000원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 아직까지 추가 매수를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 지금이나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네. 말씀 좀 드리겠고. 단가를 낮추시는 게 낫다는 무조건 거죠. 낮추셔야지. 지금 어차피 손절 안 하신 거를 지금까지 들고 계실 것 같으면 평생을 들고 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은 지금 자리에서는 어떻게 해서는 단가를 낮추셔야 되고요. 지금 보면 8,730원이 저가 권역이었고 이 자리에서 두 배수 우리가 흔히들 TP 가격이라고 얘기하는데 두 배수를 곱하면 거의 뭐 17,500원 그 자리 정도 됩니다. 딱 오늘 자리거든요. 그러면 오늘 자리에서는 지금 나오는 이 물량 자체는 이익 실현에 대한 물량도 상당 부분 섞여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호재가 강하더라도 지금은 쉬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쉴 때는 강하게 적극적으로 분할 매수 통해서 대응을 네.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남북 경협주 안에서 일단 오늘 철도의 날이라면 다른 쪽에서는 오히려 철도 쪽에 그럼 계속 관심을 갖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다른 쪽에서의 관심도 유효한가요? 뭐 굳이 일단은 이런 남북 경협주를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지금 시장이 다른 종목군들도 개별주 종목군들이 상당 부분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굳이 이런 경협주를 하실 필요는 없는데 근데 어쩔 수 없이 한 개라도 들고 가야 된다 하시는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아난티 차라리 아난티를 조금 보시는 게 맞아요. 네. 지금 아난티 같은 경우에도 고가 권역 자체가 2만 원대부터 시작을 해요. 반등 한 번 없이 빠져버렸거든요.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 다른 것이 앞서서 보면 그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많은 거래량이 이루어지면서 단기 고점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다면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두 배수에 대한 부분 자체를 돌파를 해서 거래량을 더 붙이면서 올라오거든요. 그럼 이 물량 자체는 저가를 잡아가는 물량이라 좀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소 그래도 이런 종목군들은 13,000원, 15,000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아난티는 뭐 현대로템 둘 다 괜찮은데 굳이 한 가지 선택하면 저는 아난티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두 번째 종목 토론방 인프라 그리고 SOC 투자와 관련해서도 남북 가격에 대한 이슈까지 더해진 시멘트 쪽에서는 어떨까? 그래서 대표적인 한일현대시멘트 오늘 무려 10%의 급등, 최근 들어서도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종목 토론방에서는 어떤 이야기들 나누고 있는지 조금 더 긍정적인 흐름 가져갈 수 있을지 이야기 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남북 경협의 SOC 모처럼 분위기가 좋다. 최근에 시멘트 관련주를 확실히 움직이고 오늘은 남북 경협에 대한 이슈가 조금 더 더해지면서 힘을 받고 있습니다. 1년 넘게 6층에 물려 있는 사람입니다. 본전의 기회가 올까요? 지금 시멘트 관련주들도 물려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33,000원 선에서 움직이는데 무려 6층이라고 하면 이제 6만 원대에 매수를 하신 거잖아요. 저는 8층에서부터 물을 타서 4.5층까지 왔습니다. 그냥 기다리면 답이 없습니다. 여기서도 좀 단가를 낮춰야 된다라는 분도 계셨고 3,3에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33,000원에서 딱 지금 들어왔는데 물릴까 봐 무섭네요. 더 갈 것 같기는 한데 기존에 갖고 계셨던 분과 오늘 들어가신 분이 각각 나뉘고 있어요. 한일현대시멘트는 더 갈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요즘 저게 유행인가요? 몇 층 이렇게 얘기하는 대부분 것이? 이제 가격대를 다 네. 층수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일부러 우리가 하는 거 아니죠? 아니죠. 네. 토론방에서 정말 저렇게 어. 이야기를 하세요. 네, 그래요. 이게 네. 초록창에 있는 아, 토론방에 예, 예. 네, 재구성을 한 거기 때문에 네. 실제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상당히 뭐 제가 유행이 좀 뒤처진 것 같아요. 저 층수라는 표현을 보고 좀 놀랐는데 네.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좀 봐야 되는 것이 지금 한일현대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경협적으로 편입이 됐던 이유 중에 한 개가
일단 건자재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남북 경협조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한일 현대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현대건설에서 분사를 해서 나왔던 회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대건설이라고 하면 우리가 또 경협주 관련한 종목군으로 엮이는 종목이죠. 그렇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 단기간에 뭐 이슈가 되고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런 그 한일 현대 시멘트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저가 권역부터 시작해 2배 가까이가 지금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이 한일 현대 시멘트는 평소 때는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반등이 나타나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만큼 좀 더 소외가 돼 있는 종목군이고, 실질적으로 경기 침체 과정에서 가장 크게 손해를 볼 수 있는 업종이 또 건자재 관련주들이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뭐 콘크리트를 만들어내는 네. 시멘트에 대한 부분인데, 그 부분 자체가 원활하게 뭔가에 대한 산업적인 부분에서 변화를 거치기 위해서는 도로도 많이 찍어내고 항구도 만들고 건축도 하고 건설도 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이루어져야 되는데, 세계에서 남아있는 이머징 마켓이라고 본다면 그것이 북한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는 이제 편입이 되는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한일 현대 시멘트 같은 경우에 반등 자체가 물론 나타나고 있지만, 다른 여타의 동종 업종들 같은 경우에 지금 대부분 다 반등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 자체를 감안하면 굳이 이 한일 현대 시멘트를 선택해야 되느냐? 저는 지금 자리에서 사는 것은 조금은 안 좋은 것 같아요. SOC 인프라 투자 그 이슈에도 불구하고요. 어차피 동종업종은 다 그 이슈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종목군 말고도 우리가 좀 더 저평가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한일현대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가 최근 들어서 이슈가 됐던 것이 저 PBR 관련주들이 상당히 이슈가 됐습니다.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제철 관련주라든지 또는 금속, 기계, 철강, 그리고 뭐 조선, 지금 오늘 건설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 저 PBR도 상당히 이슈가 되거든요. 근데 한일현대 시멘트 같은 경우 2.47배입니다. 사실상 낮다라고 보기엔 좀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다른 여타의 우리가 뭐 시멘트 관련주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자, 똑같은 기업이라도 성신양해 같은 경우가 0.44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에 대한 매력도가 뭐가 좀 더 높을 수 있을까를 봤을 때 저는 오히려 이쪽이 좀 더 투자에 대한 매력도가 높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러면 굳이 한일현대 시멘트를 선택해서 가는 것보다는 같은 업종 안에서 굳이 고른다면 저는 이것이 좀 더 성신양 같은 기업이 대안주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네. 남북 경협 이슈와 함께 사실 남북 경협만 봤을 때는 그 변동성이 좀 무섭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런 인프라 투자라든지 정부 쪽에서도 기간 산업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하겠다라는 네. 이슈가 나오면서 이렇게 교집합으로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찾으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 사실 대표적으로 그래서 시멘트 관련주를 좀 더 볼 수 있을까? SOC 투자까지 더해서 했을 때는 성신양해가 오히려 좀 매력도가 높다라고 그렇죠. 이야기해 주셨고, 네. 이런 교집합이 있는 종목들 안에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종목을 꼽아주신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뭐 지금 상황에서는 앞서 시멘트 관련주 중에서는 최선호주로 우리가 성신양해를 네.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가지고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저가 권역에서 올라오는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기초산업군 같은 종목군들이 이런 저 PBR 관련 종목군들 상당히 많이 따지고 거기에 대한 기관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 자체를 감안하셔서 투자를 하되, 지금 시장 자체는 탈제조업 시대 안에 들어와 있다는 부분을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네. 그 부분이 2018년부터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코로나 없는 세상으로 넘어가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경기 침체가 갑작스럽게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 그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지금 이렇게 굵직굵직한 뭔가 굴뚝 있는 산업에 대한 성장성보다는 우리가 좀 더 혁신적이고 뭔가에 대한 언택트 사회에 맞는 종목군들이 훨씬 더 상승률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비중 조절을 반드시 하시면서 접근하시는 전략으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 좀 움직이는 종목 외에 좀 분위기가 안 좋은 좀 대표적인 종목이죠. 메디톡스. 오늘 거래 정지 이후에 결국 하한가를 가면서 현재 하한가 부근에서 움직이질 않고 있습니다. 오늘 악재성 뉴스가 있었죠. 토론방에서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찾아가 볼까요? 망했다. 체결이 안 된다. 내일 설마 93,000원에 매도를 걸어놔야 하나? 지금 하한가 가서 계속 체결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지금 기존 투자자분들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앞서서 메디톡스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찾아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나눠보기는 했었는데 지금 체결조차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상패에 대한 우려도 있었는데 여기까지는 실질 심사 그건 대상은 아니라고 했죠. 아니다라고 이제 선을 그으면서 한숨을 돌리긴 했는데 어째야 하나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메디톡스 보고 오늘 딱 어떤 생각 드셨어요? 뭐 가장 안타깝죠. 사실 뭐 우리가 이거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뭐 저가군에 조금 들어가셨던 분들이 지금 뭐 타격을 받는 부분인데요. 뭐 최대한 해결 방안이 있는 대로 여러분들께 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상 왔습니다. 하한가에서 꼼짝을 안 하네 선체로 죽은 건가요? 라고 하셨더니 밑에 여기서 비아냥거리는 사람은 도대체 무슨 심보냐. 진짜 답 없어서 미치겠다. 정말 기존 투자자분들은 너무 속상한데 여기에 정말 비아냥거리는 뭐 육개장 한 그릇 주세요. 문상 왔습니다. 이런 글들이 굉장히 더 속상하게 하더라고요. 지금 시점에서 정말 메디톡스를 갖고 계신 분이라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걸까요? 남의 아픔을 웃음으로 승화시키면 안 되거든요. 너무 속상해요. 그렇죠. 이게 또 다 돈이기 때문에 일단은 위로 말씀 먼저 전하고 사실 우리가 이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낌새는 조금 이상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타났고 거기에 대해서 경고성에 대한 멘트들은 사실상 뉴스가 나오고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드러나는 것이 일단 거래 정지까지 왔는데 식약처에 대해서 이제 지금 현재 제조 및 판매에 대한 중지 명령이 내려졌는 부분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메디톡스는 행정 소송을 하겠다. 그래서라도 어떻게든 풀어내겠다는 부분이고, 다만 이런 악재 자체를 불러일으켰던 것이 누구냐면 경쟁사, 바로 대웅제약이었습니다. 경쟁사에서 계속적인 이런 악재를 의구심하고 고발하고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지금 주가 자체는 크게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이런 부분이 언론을 통해서도 계속적인 보도가 나갔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악재 자체가 잠재적으로 소멸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는 빠져서 왔고, 거기에 추가적인 오늘은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났는데 우리가 지금 요거를 조금 더 큰 그림으로 한번 놓고 보시면 네. 자, 월봉인데요. 우리가 대부분의 거래는 저기 하단에 우리 정윤성의 그 바로 옆에 12,000원대에서 상당한 네. 거래가 지금 이루어져서 지금까지 올라오면서 저기만큼의 거래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가권역 81만 3,800원이면 우리가 주가로 따지면 한 8,000%가 지금 올랐죠, 사실. 네.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사실. 언제적인가요? 그러니까요. 이게 근데 2018년도에 8,080만 원을 찍고 난 다음에 그다음부터 꾸준하게 하락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뭐랄까 이제 상단에 있는 지금 요 자리가 조금 보이실 건데요. 이런 자리에서 강한 반등세를 조금 붙여줘야 되는 게 사실 항상 뭐 125일선에 대한 네. 반등이 나타나는데 그 자리에서도 보면 윗꼬리가 달려버리고 그냥 끝나버리거든요. 고점 보니까 메디톡스 정말 많이 빠졌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미 이탈될 물량은 상당 부분 저는 이탈됐다라고 보고요. 만약에 이것이 9만 원대 밑으로 내려간다면 그에 따른 또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 자체를 감안하셔서 뭐 지금 상황에서 다음 날 또다시 한 번 더 크게 빠진다고 해서 이 종목을 제가 볼 때 손절을 하시기는 상당히 어려우실 것 같고, 네. 차라리 그 자리에서는 지금 추가 매수라도 조금 일부 해가지고 요 이격을 좀 더 좁힐 수 있는 전략적인 선택을 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 지금은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봐야 되고요. 이렇게 한번 하락이 나타나면 최소 1년 이상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 부분 자체는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앞서서 헬릭스미스 잠깐만 주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런 주가들도 보면 한번 크게 24만 9천 갔다가 이제 급락을 8만 원대 하고 거기에서 반발에 대한 부분 자체가 들어오고 그 다음부터 옆으로 행보를 붙여버리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메디톡신이라는 부분이 가장 매출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다른 부분에 대한 연구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10만 원대 밑으로 한번 내려가더라도 무작정 그냥 팔고 떠나시는 것보다는 그 자리부터 시작을 해서 좀 더 장기적으로 버틴다는 생각으로 좀 지켜보실 수 있는 전략으로, 네.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라도 단가는 반드시 낮춰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오늘 네. 다른 이제 반사에게 기대되는 보톡스 관련주, 뭐 제테마가 지금 27%나 급등을 하고 있고요. 휴메딕스는 상한가를 갔다가 현재는 22% 상승. 오늘 휴젤이 또 급등을 했는데 이런 종목들은 그러면 조금 더 움직일 여지가 있을까요?
움직이더라도 오늘 지금 휴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기적으로 크게 뽑아내고 난 다음에 긴 음봉이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래 지금 당장 뭔가가 달라지는 것보다는 지금 식약처에서 중지 경고를 내렸다라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가 어차피 오늘 이슈는 나왔다고 봐야 되고 만약에 휴재를 접근한 전 38만 원 전후로 좀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났을 때 접근할 수 있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네. 메디톡스는 만약에 물려 계신다면 팔지 마시고 저가 권역을 좀 더 기다려 보신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토론방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개인 투자분들 인버스 굉장히 관심 많으시죠? 코덱스 2배 선물 인버스 2X 지금 토론방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주춤해지면서 1.6% 상승을 보이고 있기는 한데 최근 고점 대비로는 정말 많이 빠져 있습니다. 개인 투자분들 지금 1,900선까지 올라서다 보니 계속해서 인버스에 대한 매수는 끊이질 않는데요. 주식격언에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더니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다. 버스 안 가요. 그만 좀 타세요. 지금 개인 투자분들 정말 인버스 매수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원유 인버스만 신나고 선물 인버스는 대체 언제 신나는 겁니까? 곧버스 내릴까요? 더 버틸까요? 망했네요. 지금 또 위에서 잡고 지금 지수가 많이 올라서다 보니까 물려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계속해서 개인의 매수가 들어오는 인버스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3월 달에 3월 중순에도 같이 우리 정윤성 형이랑 방송하면서 그때도 매수에 대한 얘기를 드렸을 때 밑에 유튜브 채팅창에 악플이 엄청났던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그때 악플 달고 인버스 사셨던 분들은 지금 다 몰려 계신 거죠, 사실. 그만큼 주가 자체 그 이후로 지금 주가 엄청나게 빠져버렸는데 아직도 이 인버스에 대해서 지난주도 그 지지난주에도 보면 뭐 유튜브라든지 또는 여타의 방송상에서도 추천하시는 분들도 또 계시더라고요. 그거는 상당히 잘못된 겁니다, 사실. 우리가 보면 2011년도 그때도 한창 유행했던 게 ELW하고 그다음에 ETF가 엄청나게 유행했었는데 결국에는 이런 역차로 판단해서 이제 들어가는 것이 결국 위험에 대한 부분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고 특히 인버스 같은 경우에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코덱스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거래량도 상당 부분 나타납니다. 다만 코세프 인버스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거래량도 지금 많이 없어요. 네. 그만큼 거래량이 많이 없다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팔고 싶을 때 원활하게 팔 수 없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봐야 되고요. 우리가 이런 그 ETF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원리를 조금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그림을 좀 해봤는데 같이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준비된 그림 잠깐 보시면 자,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EX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코덱스라는 것은 삼성 자산운용이 운용하는 것을 ETF를 우리가 코덱스라고 하고요. 네. 거기 200 선물이라는 것은 코스피 200에 대한 지수를 현재 추종하는 부분이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인버스는 말 그대로 코스피 200에 대한 지수가 하락했을 때 수익률이 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인버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EX는 코스피 지수 등락률에 곱하기 2배로 변동이 큰 종목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수가 1% 빠졌으면 오히려 지금 인버스 EX 같은 경우에는 2%가 오르게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 그림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요거는 이제 키움증권, 키움자산운용에서 운영하는 것이 우리가 코세프라고 하는데 이 코세프 200 선물 인버스 EX 같은 경우에 잠깐 보시면 자, 우리가 ETF 가격이 9,665원에 NAV가 순자산 가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지수에 대한 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9,372원이에요. 그럼 괴리율이 3%가 지금 현재 발생을 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사자마자 3%를 손해 본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ETF 가격은 9,665원인데 실질적으로 지수에 맞는 타당한 가격은 9,372원이니까 내가 사자마자 3% 손해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만큼 저렇게 괴리율이 발생을 한다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 부분 투자 심리가 지금 역행적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수가 왜곡이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 자체가 발생을 했던 것이 ETN하고 ETF 중에서 또 원유 선물 같은 경우 이런 부분 상당히 발생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되니까 또 조정이 상당 부분 들어오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지수에 대한 조정도 같이 들어오게 되죠. 그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우리가 이런 인버스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뒤에 보신 코덱스 인버스 같은 경우에
주가가 바닥권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2,815원까지 쉬지 않고 지금 반등이 나타났고 거의 2배가 올랐습니다. 2배 오르고 난 다음에 거래량이 고가에서 다 터져버리죠. 이 말은 이익 실현 물량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가 빠졌을 때 반등 파동이라고 하는 요 8,000에서 8,500 요 자리에서 또다시 한 번 더 반등을 붙이면서 해먹을 만큼 또 해먹고 다시 추가적인 네. 하락이 나타나거든요. 그럼 밑에서 지금 장기평에 걸렸을 때 또다시 지지가 나오는 것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 의한 지지라고 봐야 되는 거지 네. 실질적으로 지수에 대한 지지는 아니라고 보는 게 맞죠. 그러면은 지금 네. 물려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 게 좋아요? 반등 기다리셔야죠. 아, 네. 그럼 그때 뭐 무조건 지금 정리를 나는? 그렇죠. 지금까지 들고 계신 분들은 단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반등 자체를 조금 기다리셔가지고 한 7,500원 전후로 올라왔을 때 그때는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조금 하시면서 네. 넘어가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들이 더 많으실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또 네. 무료 공개 방송을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네, 사실 우리가 인버스 같은 종목을 사시는 분들이 개별주 공략을 잘 못하기 때문에 또 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자, 4월 직장인 개별주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아직도 늦지 않았다라는 주제로 화요일 밤 11시 반에 저희가 공개 방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장에 대한 방향을 못 잡고 계신 분들은 꼭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같이 공개 방송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실전 종목 토론방 와운의 이상록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